쏴. 민재는 식판을 들고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그의 머리부터 어깨까지 쏟아졌어요. 으악! 김태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그러나 생중계 카메라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죠. 국회의원이 된장찌개를 뒤집어 쓰는 모습을. 김미친놈이! 김태섭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재는 침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체포해! 당장 체포하라고! 도대체 젊은 청년은 왜 국회의원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이 사연을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에 들어선 순간 민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형광등불 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솥,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신입이 왔네. 공익근무요원?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근무하는 박민재입니다. 나는 주방장 김순자야. 여기서는 다들 순자 누나라고 불러. 순자는 팔짱을 끼고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군대 안 가고 여기 온 이유가 뭐야? 그냥 몸이 약해서요. 민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좋아. 일단 오늘은 배식 도와줘. 점심시간 되면 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올 거야. 민재는 순자가 건네준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이곳을 선택했어요. 다른 곳도 갈 수 있었지만 굳이 시청을 골랐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금세 북적거렸어요.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갔습니다. 민재는 묵묵히 밥을 퍼 담았어요. 어머, 신입이네? 잘생겼다. 공익이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군대 안 가려고 하나 봐. 그래도 일은 잘하네. 밥도 넉넉히 주고. 사람들의 수다가 귓가를 스쳤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움직였어요. 퍼내고 담고 건네고 기계처럼 반복했죠.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첫날 치고는 잘했어. 순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수가 적은 건 좋은데 너무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는 한참 민재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래, 천천히 적응해. 여기 일이 쉽지는 않을 거야. 민재는 앞치마를 벗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시청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 건물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김태섭 국회의원. 민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사진을 마주했습니다. 영정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가슴을 찢어놓았죠. 민재야, 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많이 섞였죠. 밥 먹을래? 벌써 먹었어요. 그래도 조금 먹어. 된장찌개 끓였는데. 민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된장찌개를 보자 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으니까요. 시청 일은 어때?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 후 민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겼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도시락 공장 앞에서 납품 차량 옆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버지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어야지. 그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었어요. 20년 동안 한결같았죠. 작은 도시락 공장이었지만 아버지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민재야, 아빠가 만든 도시락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을 했었죠. 하루에 1000명은 넘을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락 먹고 힘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뿌듯하지 않니? 민재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박 사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김태섭이 공장에 나타난 날을 민재는 잊을 수 없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그는 거만하게 공장을 둘러보았죠. 20년이나 했으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 조카가 급식 사업을 시작했거든. 규모도 크고 시설도 최신식이야. 가격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위생검사 결과 봤어. 시설이 너무 낡았어. 이런 곳에서 만든 도시락 우리 시민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걱정되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공장은 늘 깨끗했습니다. 아버지는 위생을 목숨처럼 여겼으니까요. 의원님, 저희는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가격도 최대한 낮춰서. 그게 문제야. 김태섭이 소리쳤어요. 너무 싸게 팔아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다른 업체들이 다 불평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그런 감상적인 소리 집어치워. 이건 비즈니스야. 그날 이후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별것 아닌 서류 미비로 과태료를 물었죠. 위생점검도 수시로 들이닥쳤습니다. 매번 사소한 트집을 잡았어요. 아빠, 그냥 그만두면 안 돼요? 민재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도시락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복지관 어르신들, 공부방 아이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 계약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관공서들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죠. 복지시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위에서 압력이. 다들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어요.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민재만 남았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늘어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아파.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 민재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시신만 남았을 뿐이었죠. 장례식장에 김태섭이 나타났을 때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타깝네.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머니에게 건넨 조의금 봉투. 민재는 그것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받지 마세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김태섭이 가고 난 후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복수할게요, 아버지. 그것이 민재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재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태섭이 자주 오는 곳,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민재는 기다렸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재는 사진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가 꼭 그 사람을 벌하고 말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갑고 쓸쓸한 빛이었죠.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구내식당에 가야 합니다. 묵묵히 일하며 기다려야 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이제 구내식당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 배식을 도왔죠. 민재야, 감자 좀 더 썰어줄래? 순자가 부르면 민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손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어요. 저 친구 참 성실해. 그러게,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있나. 주방 아주머니들의 칭찬이 들려왔지만 민재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아니,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민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만 있었으니까요. 기다림. 언제 그가 올지 모르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점심시간 한 직원이 휴대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한대. 여기 구내식당에서 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정말 누가 와? 김태섭 의원이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 쨍그랑. 민재가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민재 괜찮아? 순자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하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기다리던 순간이.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민재는 떨어진 국자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무슨 행사예요? 옆에 있던 우진이가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시민들하고 밥 먹으면서 소통하는 거래. 유튜브로 생중계도 한다네. 서민적인 이미지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뭐. 다른 직원이 비웃었어요. 선거 때만 되면 다들 서민인 척하잖아.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 위선자가 여기 온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러 온다.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 일주일 남았네. 일주일. 민재는 그 시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날부터 민재는 이상해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설쳤죠. 일하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너 요즘 왜 그래? 우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재와 나이가 비슷한 우진이는 유일하게 민재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완전 초췌해졌잖아. 우진이는 민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 말에 민재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우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꼭 말해. 민재는 우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착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죠. 행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식당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라는 문구가 새하얗게 빛났죠. 특별 메뉴를 준비하래. 순자가 회의를 열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전, 한식 위주로 하자. 민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또 된장찌개였어요. 민재야, 너는 당일에 된장찌개 담당해. 순자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 내가 된장찌개를 제일 잘 끓이잖아. 늘 정성스럽게 하더라. 맞았어요. 민재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들였죠. 하지만 그 된장찌개를 김태섭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알겠습니다. 민재는 대답했어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행사 이틀 전 리허설이 있었어요. 여기가 의원님 자리고요. 주변에 시민분들이 앉으실 겁니다. 시청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그리고 저기 설치됩니다. 생중계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민재는 카메라 위치를 눈에 담았어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저 무서워요. 민재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수한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무서워요. 눈물이 흘렀어요. 뜨겁고 짠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 얼굴을 보면 미칠 것 같은데 참을 수 있을까요? 민재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해야겠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참을 울던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행사 전날이 됐습니다. 식당은 분주했어요. 재료를 준비하고 그릇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죠. 내일 실수하면 큰일 난다. 순자가 소리쳤어요. 전국에서 보는데 망신당하면 어떡해.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만큼 긴장한 사람은 없었어요. 민재야, 괜찮아? 우진이가 또 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냥 긴장돼서요. 나도 긴장되긴 해.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처음이잖아. 우진이는 웃으며 민재의 등을 두드렸어요. 힘내자. 우리가 최고야. 민재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민재는 식당에 남았습니다. 먼저 가. 나 정리할 게 있어서 도와줄까? 아니야. 혼자 할게. 우진이가 가고 난 후 민재는 주방을 둘러봤어요. 칼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름도 있었고요. 무거운 냄비도 있었죠. 무엇이든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도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혼자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는 해야 해. 뭔가는. 그때 된장찌개 냄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일 민재가 끓일 된장찌개. 김태섭이 먹을 음식.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거야.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민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다시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저 내일.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굳어졌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민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분노로 가득한 기다림이었죠. 새벽이 되자 민재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오늘이야.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이야.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7시. 시청 구내식당은 전쟁터 같았어요. 테이블 정리 다시 해. 수저 위치가 삐뚤어졌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카메라 스태프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시청 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민재는 주방 한 구석에서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너무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민재야, 우진이가 달려왔어요. 밖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왔어. 아마 의원님 일행인가 봐. 순간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자, 모두 위치로. 순자가 외쳤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둬. 주방 직원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민재도 된장찌개 냄비 앞에 섰습니다. 곧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시청 간부들의 인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김태섭, 깔끔한 정장에 번들거리는 구두. 하지만 얼굴에는 서민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죠. 위선자.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 여기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군요. 김태섭의 목소리는 카메라를 의식한 듯 크고 다정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거짓말쟁이. 민재의 주먹이 떨렸어요. 자, 그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미리 섭외된 시민들이 들어왔어요. 노인,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졌어요. 생중계가 시작된 거죠. 오늘 메뉴가 뭔가요? 김태섭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제철 나물입니다. 시청 직원이 대답했어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된장찌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김태섭이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소울푸드라고? 민재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당신이 싸구려라고 부르던 그 음식을 이제 와서 소울푸드라고요?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퍼 담았어요.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그리고 드디어 김태섭의 차례가 왔습니다. 김태섭이 민재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어요. 알아봤구나. 민재도 김태섭을 똑바로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김태섭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그리고 지나갔죠.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아직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김태섭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이야, 정말 맛있네요. 김태섭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생각이 나네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의원님도 서민 음식 좋아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저도 평범한 시민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어요. 저것이 전부 쇼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잠시 화장실 좀. 김태섭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는 다른 시민들을 찍고 있었어요. 김태섭이 주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재 앞에 멈춰 섰어요. 박민재,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랜만이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려볼 뿐이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따라서 음식이나 만들고. 김태섭이 비웃었어요. 그나저나 참 불쌍하지. 아버지가 고집만 안 부렸으면. 아, 맞다. 경고하는데. 김태섭이
민재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아버지,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알겠나?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민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증오로, 그리고 슬픔으로. 대답해. 김태섭이 재촉했어요. 즉, 벙어리가 됐나. 김태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그가 테이블에 남은 된장찌개를 보며 중얼거렸죠. 그나저나 이런 싸구려는 개도 안 먹겠네. 카메라 없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뚝, 민재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여기던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만들던 그 음식을 싸구려라고? 개도 안 먹는다고? 민재의 시야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분노만 남았어요. 민재는 김태섭의 식판을 들었습니다. 아직 된장찌개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뭐 하는? 김태섭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식판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쏴악 김태섭의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그의 머리부터 어깨까지 쏟아졌어요. 콩나물, 두부, 파, 모든 것이 그의 비싼 정장을 적셨죠. 으아악 김태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죠. 카메라. 카메라 돌고 있어. 맞았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된장찌개를 뒤집어 쓰는 모습을. 이 미친놈이. 김태섭이 얼굴을 닦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재는 침착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싸구려라고 하셨죠?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직접 맛보세요. 온몸으로. 뭐라고? 개도 안 먹는다고 하셨으니 의원님이 개만도 못하다는 뜻인가요?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체포해. 당장 체포하라고. 김태섭이 악을 썼어요. 민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에게 팔이 잡혔지만 눈은 김태섭을 향해 있었어요. 20년이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20년 동안 만든 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어야 한다고. 그 신념 하나로 만든 음식이에요. 닥쳐. 당신이 싸구려라고 부른 그 음식 때문에 수천 명이 하루를 버텼어요. 학생들이 공부할 힘을 얻었고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랬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죠? 아버지를 죽였어요. 가게를 망하게 하고 압박하고 결국 끌어내. 경호원들이 민재를 끌고 갔어요. 하지만 민재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정신은 죽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끌려 나갔어요. 식당에는 침묵만 남았죠. 그리고 카메라는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뒤집어 쓰고 망연자실한 김태섭의 모습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찰서, 유치장은 차가웠습니다. 시멘트 벽, 철창, 딱딱한 침대,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어요. 민재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순간이 재생됐습니다. 된장찌개가 김태섭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박민재, 면회 왔어. 경찰관의 목소리에
민재는 눈을 떴습니다. 면회실로 가니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민재야. 어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엄마, 미안해요. 민재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하지 마. 내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알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이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작은 USB였어요. 뭐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숨겨둔 거야.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있었어. 민재는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작고 검은 USB.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구했어. 우진이가 도와줬어. 우진이가요? 그래. 내 친구가 여기저기 연락해서 변호사를 찾아줬어. 좋은 사람이야.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민재야. 어머니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뜻밖의 말이었어요. 비겁하게 참고만 있는 것보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아버지를 닮은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도 울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돌아온 민재는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박민재 씨, 기자가 면회 신청했는데요. 경찰관이 다시 불렀습니다. 기자라고요? 면회실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최서연 기자입니다. 서연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왜 저를? 된장찌개 사건이 지금 전국적인 화제예요. 모르셨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인터넷은 난리였습니다. 국회의원, 된장찌개 테러, 시청 구내식당 충격 사건, 분노한 청년의 절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론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하죠. 서연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민재는 망설였어요.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리고 민재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버지의 도시락 공장, 김태섭의 압력, 파산과 죽음까지.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면서요. 증거가 있어요?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건데. 민재는 USB를 보여줬어요.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봐도 될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이거.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이에요. USB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약서, 김태섭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이었죠.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세무조사 준비해라. 이런 협박이 다 있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김태섭 의원이 박민재 씨 아버지에게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서연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가 취재해 볼게요. 이 USB는 잠시 빌려도 될까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예.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요. 서연이 떠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재는 계속 유치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야, 그 된장찌개 사건 봤어? 김태섭 의원 완전 나쁜 놈이었네. 경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박민재, TV 보러 와. 경찰관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섭 의원이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중소급식 업체들을 탄압해왔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화면에 서연이 나와 있었죠.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태섭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대형 급식업체의 독점 계약을 주기 위해 수십 개의 업체를 파산시켰습니다. 증거들이 화면에 나왔어요. 민재 아버지의 USB에 있던 자료들이었죠. 특히 구 박진호 씨의 경우 20년간 저가로 도시락을 공급하며 소외계층을 도왔지만 김태섭 의원의 압력으로 파산했고 결국 스트레스로 사망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거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 취재한 결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최소 30곳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저도 당했어요.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고 세무조사, 위생점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섭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민재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니.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현재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태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검찰이 김태섭의 사무실에서 상자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죠. 김태섭 의원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검찰이 김태섭을 정식 수사하면서 당신의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정당한 분노였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민재의 된장찌개는 정의의 된장찌개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예요. 민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일주일 후 김태섭이 구속됐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갈협박,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민재도 석방됐습니다. 유치장을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 씨, 한 말씀만.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한 사람만 보였어요. 어머니, 엄마, 우리 아들. 어머니가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진이도 있었죠. 야, 이 영웅아. 우진이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많이 했어. 고마워. 민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재는 하늘을 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피고인 박민재,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민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아버지의 죽음과 그 배경, 그리고 피해자 김태섭의 조직적인 비리를 고려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정 뒤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였죠.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섭, 한때 거만했던 국회의원은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김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업무방해,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한 점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민재는 김태섭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증오로 가득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민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달 후,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우진이가 빈 건물을 가리켰어요. 넓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싸잖아. 민재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어요. 아버지의 공장보다는 컸지만 그래도 소박했죠. 여기로 하자. 민재가 결정했어요. 따뜻한 한 끼. 그것이 민재가 만든 사회적 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처럼 힘들 텐데. 그래도 해야죠. 민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이잖아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돕고 싶어요. 김태섭에게 피해를 입었던 업체 사장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당했잖아요. 이제는 함께 싸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재 씨.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탰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나눴어요. 이 레시피는 30년 노하우예요. 써보세요. 우리 거래처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연대가 큰 힘이 되었죠. 첫 도시락이 만들어진 날, 민재는 뜨거운 밥을 담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으니까요. 민재야, 울지 마.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을 그만두고 민재를 도우러 온 거예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첫 배달은 동네 복지관이었어요. 어머, 진짜 도시락이 왔네요. 할머니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그 말에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따뜻함. 그것이 아버지가 전하고 싶었던 거였죠. 사업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맛도 좋고 가격도 싸대.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든데 주문이 늘어났죠. 복지관, 공부방, 경로당, 무료급식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재 씨, 우리 이제 직원이 50명이에요. 우진이가 신나서 보고했어요. 우진이는 따뜻한 한 끼의 운영팀장이 되어 있었죠. 전국 30개 지역에 납품하고 있고요.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야죠.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 큰일 났어요. 직원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한대요. 우리가 선정됐어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정부 지원금과 함께 더 큰 공장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하루 1만 명은 먹일 수 있겠네요. 순자가 감격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1만 명. 아버지가 꿈꾸던 숫자였죠. 2년 후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묘소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왔어요. 무덤가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태섭은 감옥에 있고 저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살랑거렸어요. 이제 전국 100개 지역에서 우리 도시락을 먹어요. 하루에 1만 명이 넘죠. 민재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따뜻한 밥, 된장찌개, 정성껏 만든 반찬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묘소 앞에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야,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원들, 피해 업체 사장들, 도시락을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묘소에 인사했어요. 민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희가 꽃을 준비했어요. 한 할머니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가 꽃을 받아 묘소에 놓았어요. 무덤이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민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복수가 답이 아니었어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죠. 민재는 하늘을 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정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길이었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을게요. 아버지처럼.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내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일지도 몰라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가 아닐까요? 멀리서 공장 굴뚝이 보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는 연기였죠.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따뜻한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펜을 놓고 민재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 자요, 아버지. 민재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하루가 될 테니까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